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삼성 주가도 지금 53,000원까지 밀렸는데 트럼프의 상호 관세 때문에 그러죠. 이게 끝이 아니라 반도체에 또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반도체 소식은 소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의 HBM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캠은 소캠이고 HBM은 HBM입니다. 서로 용도가 다릅니다. 이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에 아는 기자분하고 또 한참 또 우리 평택 캠퍼스 P4, P5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소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AI GPU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략 한 40%가 열이 발생하는 그 GPU를 시키는 데 쓰거든요. 그래서 다만 1W더라도 적게 드는 반도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 소캠이 특히나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포스트 서플라이어 1차 공급사로 선점을 하려고 반전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정말 전에 제가 한번 여기 정말 이 소캠이 왕이 될 상인가, HBM 다음으로 반도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지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기술, 제품, 뭐 인물, 기업, 서비스 뭐 이런 데서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절치부심입니다. 하여튼 HBM에서 지금 막차를 타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도 HBM3 8단, 12단이 아직 퀄이 안 되고 5월 달에는 HBM12단 HBM3 12단까지 퀄 통과가 유력하다는 JP모간의 그런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소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소캠을 이게 그 엔비디아의 GB300 블랙웰이죠. 블랙웰에 여기에 이제 탑재될 전망인데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제덱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서 스펙을 정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캠 이게 이제 마이크론의 소캠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LPDDR이 여기에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가는데 이 스펙을 뭐 제덱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이 스펙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캠을 지금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면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지금 작업을 할 때도 서울에 제가 아는 기자분한테 받은 카톡이 뭐냐면 많이 들어가긴 할 텐데 돈은 안 된다고 하네요. 가격이 HBM보다 많이 싸고 엔비디아가 HBM 퀄 통과라는 것을 헤게모니를 딱 쥐고 소캠 가격 인하를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캠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블로그에 올리고 유튜브에 한번 했기 때문에 소캠이 HBM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캠이 등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직 제품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높은 전력 효율성, 전기가 적게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해서 젠슨 황의 고민을 해결해 줄 그런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HBM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전력과 가격과 속도가 탁월하다는 것. 그런데 속도가 탁월하지만 사실 HBM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소캠은 저전력 LPDDR 이거에 기반을 둔 모듈이에요. 모듈이라는 거는 여러 개를 이렇게 합쳤다는 얘기죠. 하나가 아니라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싼 한 가지의 제품이라지만은 소캠은 여러 개의 LPDDR5X를 패키징해서 만든 모듈 형태예요. 모듈이라는 건 어느 하나의 어셈블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HBM은 그냥 단품이에요. 손톱만한 단품. 근데 소캠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 전력 효율이에요.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PDDR은 모바일에 탑재되는 D램, LPDDR은 로파워, 그죠?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작 전압을 낮춰서 서버용 D램인
DDR보다 낮은 전력을 소모하는 것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GTC 2025에 이제 그 샘플이 전시가 됐는데 마이크론의 소캠이 전력 소모량이 서버용 모듈 RDIMM에 비해서 3분의 1, HBM의 3분의 1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RDIMM 요거의 3분의 1 정도. 그래서 삼성전자의 소캠 모듈의 소비 전력은 9.2W. 그러니까 DDR5 D램의 메모리 모듈보다 전력 효율이 45% 정도 개선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AI GPU에서 가장 지금 골칫덩어리가 뭐냐? 전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GTC 2025에 나왔던 SK 하이닉스의 소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LPDDR이 두 개, 세 개, 네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양은 뭐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거의 똑같아요. 과연 이제 성능이 어떻게 다르냐,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소캠에는 LPDDR5X를 16개를 패킹한 칩이 4개가 들어갑니다. 앞에 4개 보셨죠? 그러니까 LPDDR5X가 총 1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HBM처럼 이렇게 적층을 하는 게 아니라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뭐 HBM도 패키징을 하지만 요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는 거죠. 그럼에도 가격이 HBM보다 훨씬 쌉니다. 얼마나요? 25에서 33% 수준입니다. 4분의 1이나 3분의 1,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거 기존에 나와 있는 LPDDR5X로 했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기존의 건데 요런 그 모듈의 그 단점이 뭐냐면 이게 온보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듈을 이거를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이걸 다 통째로 다 바꿔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모듈을 사서 이렇게 램을 바꿔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캠이 개발되기 전에 대안으로 앞에 보면 LP캠 요거는 면적이 작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LP캠의 데이터 이동 통로 IO수 인아웃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게 644개인데 소캠은 694개예요. 참고로 HBM은 1024개입니다. 그 다음에 HBM4는 2048개예요. 그런데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모듈 크기가 3분의 1 정도로 작아지고 면적을 줄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GB300에다가 여기에다 소캠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 한 번에 해결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GB3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렇게 블랙웰 GPU가 2개가 들어갑니다. 블랙웰 GB200이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잘 보면 요 빨간 선으로 보이는 여기가 소캠입니다. 소캠이 몇 개가 들어가냐? 4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개만 해도 한 개에 벌써 LPDDR5X가 64개가 들어가니까 개수가 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그게 들어갑니다. HBM이 몇 개 들어갔느냐? 하나, 둘, 셋, 4개,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 GPU에 HBM이 8개, 또 여기에 8개. 여기는 블랙웰 울트라 GPU에 이제 HBM이 8개, 16개가 들어간 거. 밑에 소캠이 지금 4개, 8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2개가 들어가는 게, 이게 GB300이죠. 요걸만 따진다면 GB200인데 곱하기 2잖아요. 곱하기 2. 곱하기 2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GPU 옆에 HBM이 붙이면 CPU, 그레이스 CPU가 여기 붙죠. 여기에 소캠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딱 보면 소캠이라고 나와 있죠. 128GB에 소캠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소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제목을 뭘로 달았어요? HBM하고 소캠하고는 용도가 달라요. 여기에는 HBM이 붙지만은 GPU 옆에 붙죠. CPU 옆에는 뭐가 드냐? 소캠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2의 HBM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소캠은 소캠이고 HBM은 HBM이란 얘기죠. 그리고 GB300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건데, 자,
결론이 이겁니다. 소캠과 HB의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캠은 기존의 온보드, 아까 저기 위에 본 LP 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온보드 기계에 갖다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뺐다 넣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캠은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B200에는 블랙웰 GPU와 결합한 그레이스 CPU 양쪽에 16개의 AP D램이 LPDDR D램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자주 보내드리는 GB200입니다. GB200에 보면 HBM이 들어가죠. HBM3 이 8단이 들어가고 GB300에는 HBM3 12단이 들어갈 겁니다. DDR이 들어가고요. LPDDR이 들어가고 GDDR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GPU가 2개가 들어가고 여기 CPU가 하나 들어가죠. 근데 요 CPU 옆에 메모리 LPDDR5X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GB200에는 이렇게 지금 LPDDR5X 들어가지만은 GB300에는 LPDDR5X가 아니라 소캠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뭐 그렇게만 봐도 용도가 완전히 다르는 거죠. GB300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6개 LPDDR 대신 4개의 소캠 모듈이 들어가는 게죠. 그러니까 HBM도 들어가고 HBM 8개가 들어가죠. 소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GB300에는 HBM이 8개 곱하기 2 하니까 16개가 들어가고 소캠은 4개 곱하기 16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엔비디아가 지난해 말부터 메모리 3사와 소캠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지금 제일 빨라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지금 소캠을 제2의 HBM을 보고 지금 개발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도권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마이크론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GTC 2025에서 소캠을 양산하고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도 전시를 했고 삼성전자도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여기 이제 GD치라는 거,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슈퍼컴퓨터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블랙웰 GPU가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CPU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도 HBM이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다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GB10, GB10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젠슨 황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 GB300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서 막차를 타면서 지금 굉장히 공공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대한 캐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는 물량 깡패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소캠 1차 공급사, 퍼스트 서플라이어 1차 벤더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HBM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전영현 부회장이 하는 얘기죠.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소캠이 나오는 거예요. 소캠이 이렇게 보면 LPDDR이 여기에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AP.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로 적층이 아닌 게 아니라 옆으로 옆으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모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온보드가 아니라 이거를 그냥 꼈다 뺐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꼈다가 뺐다가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성비 있게, 그 다음 기존의 LP캠보다는 면적을 3분의 1로 줄이고 가격은 3분의 1, 4분의 1로 만들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의 소캠 모듈 샘플을 대량 샘플은 원하는 대로 소량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안겨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SK보다는 훨씬 홀등이 많은 물량을 샘플을 출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소캠 물량의 상당수를 독점하겠다. 이런 그 야심찬 포부가 여기에 나온 거죠. 여기를 보면 삼성전자도 이게 지금 소캠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2개, 3개, 4개예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삼성전자도 이것만 탁 찍어가지고 우리 소캠이 이래 생겼다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홍보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LPDDR 분야의 최강자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DRAM 시장에서 지난해 1분기에는 57.9%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성능 좋고 가격 좋고 물량 많은 삼성전자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이 소캠이 HM보다 수익성이 낮아요. 그런데 또 이게 엔비디아만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PC라든가 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면적도 작고 하니까 이런 제가 쓰는 이런 노트북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LPDDR이 아무리 많이 탑재된다고 해서 고성능 D램을 8개에서 12개를 쌓는 HBM과는 가격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는 가장 높은 캐파, 그래 HBM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해 연말에 뭐 17만 개, 월 17만 개를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는 17만 개를 이미 얘기를 했고 20만 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캠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는 것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소캠 시장을 앞두고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잘 조율을 해서 그냥 값싸고 성능 좋고 이런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AI 가속기 시장의 큰 손으로서 소캠도 이렇게 사실상 손아귀에 쥐겠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고민이 뭐냐면 마이크론이 너무 약진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회사, 미국 회사라는 거, 엔비디아도 미국, 마이크론도 미국, 지금 반도체를 지금 그냥 주물럭거리는 것도 트럼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캠 시장도 잠재성이 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2차 벤더, 3차 벤더로 좀 더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소량의 샘플을 넣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샘플을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하고 두 번 다시 HBM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죠.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